우리 아이가 자율중, 국제중에 지원해도 될까?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부모로서 당연한 거거든. 나는 이런 고민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라고 말하고 싶어.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원장님, 카페 보니까 면접 준비 수업 하시더라고요. 그거 자율중이랑 국제중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치. 오늘은 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이 여름이 되면 자율중이랑 국제중이라는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팍 떠오르는 것 같아. 나는 여름이 오는 걸 이걸로 느끼기도 하거든. 이 진학 상담이 확 몰리는 이 시기가 있어서. 뭐 여하튼 오늘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정보의 출처는 이 자율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점. 내가 이 아이랑 6학년 때 만나서 이 자율중학교 입시 준비를 같이 했고 감사하게도 합격을 했어.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물어봐. 학교는 어떠니? 시험은 어떠니?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대화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생생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 학생 이야기라니까 더 믿음이 가네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가요? 자율중, 국제중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거든요. 그치, 이게 좀 대중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는 부모님들만 좀 아는 이야기일 수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한번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고등학교 중에 뭐 특목고, 자사고는 많이 들어봤잖아. 그거의 중학교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이해가 좀 빠를 것 같고 다만 좀 레벨을 높여서 하나 체크해야 될 건 이 국제중이랑 자율중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국제중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영어를 좀 중점적으로 수업하는 느낌? 그래서 원어민 교사가 한 반마다 있다라는 걸로 내가 이제 알고 있고 자율중 같은 경우에는 이 수준별 수업 같은 것들을 좀 해서 소위 말해서 빡세게 공부시킨다는 느낌이 있는 학교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여하튼 이 두 학교의 공통점은 일반 중학교와는 좀 다르게 특별한 교육, 수월성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좀 열의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보낼까 말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아. 어떤 고민이요? 우리 아이를 특별 교육 열차에 실어서 목적지까지 보낼 것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교육 과정 안에서 승부를 볼 것이냐, 이 양갈래에 딱 갈림길에 서가지고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 어렸을 때도 유치원 아이들 보낼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하거든? 근데 그 고민의 압박과 강도가 한 10배 이상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진짜 문제는 이 중요한 선택을 조급하게 처리한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아. 6학년 여름이 되면 이런 이야기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거든? 옆집 아이는 국제중 보는데, 우리 반 아이 친구는 이 자율중에 지원한대. 그럼 그때서야 부랴부랴 막 이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해. 근데 부모님들이 찾아보면 다 좋은 이야기밖에 없거든. 넘사벽인 학교 시설, 뭐 이런 면학 분위기, 이런 거에 혹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여기 꼭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막 지배하기 시작해. 말하고 싶은 핵심 이야기는 자율중, 국제중이 분명히 매력적인 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맞으나 모든 아이에게 다 잘 맞는 학교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좀 걷어내고 환상을 좀 걷어내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상담을 오는 부모님들에게 나는 꼭 이 세 가지를 우리 확인하고 지원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지원하기 전에 체크할 세 가지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아이의 마음가짐이랑 의지인 것 같아. 이게 뭔 당연한 소리냐 하겠지만 내가 본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 이 화상과 청심의 면접 준비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속된 말로 질질 끌려오는 애들 진짜 많아. 이 무슨 상황이냐면 부모님은 이 학교를 원하니까 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인 건데 아이는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지원할 마음이 없는 거지. 그러면 이 결과는 안 봐도 뻔하거든. 이 면접 과정에서 아이의 마음이 없는 게 바로 느껴질 거고 뭐 국제중 같은 경우는 추첨을 통해서 운 좋게 합격할 수도 있거든. 근데 학교 생활에 적응 못하고 일반 중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꽤 많다라는 거지. 물론 이 초등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선택을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것에 부담이 있다라는 건 동의하거든. 왜냐면 초등학교 애들은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 따라서 일반 중학교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이 과정에서 설득의 시간이 없이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는 건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관문은 아이의 의지와 마음을 확인하는 거. 그게 만약에 없다면 그걸 잘 만드는 게 첫 번째 스텝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첫 이야기를 꺼내는 그 순간이 중요하거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해. 근데 부모님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게 아이들에게 그 국제중, 자율중 이야기를 꺼낼 때 야, 거기 가면은 너에게 되게 도움이 된다더라. 공부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거부감이 확 들고 이 한 번 생긴 부정적인 감정, 이 부정적인 생각을 고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
아, 긍정적인 이미지를 줘야 의지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꿀팁을 이야기하자면, 첫 이야기를 꺼낼 때 기숙사 생활로 시작을 하자라는 거지. 너 거기 가면 친구들이랑 기숙사 생활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아이들 눈이 갑자기 번쩍 뜨면서 막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정보를 찾기 시작해. 그리고 며칠 후에 엄마 아빠한테 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엄마, 저 거기 지원해보고 싶습니다. 집 떠나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모두 다 집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내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들 중에 기숙사 생활을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사실 그건 그렇게 크게 걱정할 요소가 아니다. 무엇보다 신경 써야 되는 건 아이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만 있다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우리 방금 이야기한 이 기숙사 내용이랑 조금 연결될 수 있는데 우리 맨 처음에 말했던 그 자율중 합격한 아이 있잖아. 내가 그 친구의 일주일 스케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겠지?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집으로 출발해야 되거든. 근데 이 아이의 집은 수도권이고 학교는 전라도야. 그러니까 이동 시간만 해도 한 3, 4시간이 걸리겠지? 그럼 집에 딱 도착하면 쉬냐? 아니, 바로 학원을 가. 그러면 다시 토요일이 되겠지? 토요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을 가고, 일요일 아침도 학원을 간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굉장히 빡빡한 스케줄인 거지. 그리고 이제 일요일 오후가 되면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하는데, 이 루틴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야.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요소가 바로 체력이라는 거지. 이 체력이 달리면 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거든. 물론 이 친구의 물리적인 이동 거리가 좀 다른 친구보다 길 수는 있겠지만 뭐 자율중이나 국제중을 다니는 아이들의 루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빡빡하네요. 이 정도로 체력을 짜내야 되니까 아까 아이의 의지? 그 얘기도 하신 거군요. 맞아. 그래서 이런 거랑 또 연결되는 이야기가 이 자율중과 국제중은 이 시험과 수행의 난이도가 일반중이랑 또 분명 다르거든. 뭐 예를 들면 화산중 같은 경우에는 매달 시험을 보고 국제중의 이 수행 난이도는 뭐 높기로 유명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혹시 주요 과목에 이 성적이 B가 뜬다? 그럼 사실 이 그 다음 스텝이 뭐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는데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체력적인 것들을 좀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혹은 부모님들에게 꼭 체력적인 걸 확인하시라 라고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줄넘기라도 시켜야 될까요? 그러니까 줄넘기라도 시키고 운동장으로 뛰게끔 해야 된다니까. 근데 또 이거를 뭐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서의 이 소재로 삼기도 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체크해봐야 될 거 뭘까요? 마지막으로는 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미래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건데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 다르고 강점이 다 다르거든.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에도 유리한 포인트들이 다 달라. 예를 들면 화산중에 가면 상상고로 진학하는 게 좀 유리하고 청심국제중에 가면 청심국제고로 연결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학교의 선택이 이 고등학교까지 이 6년의 시간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국제중에 지원을 하고 합격을 했어.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목표는 의대입니다. 라고 하는 부모님이 계셨다라는 거지. 뭐 그게 꼭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고 틀린 건 아닐 수 있지만 효율적인 스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지원하기 전에 앞으로의 한 3년, 6년의 계획을 좀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오늘 얘기 재밌었어요. 그러면 자율중, 국제중 지원하려는 학부모님들께 마지막 이야기 남겨주신다면요? 자율중과 국제중에 대한 이 경쟁률이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 평균적으로 한 15대 1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사실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인 건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좀 부담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되면 좋고, 뭐 안 돼도 괜찮고,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나는 지원을 한번 꼭 해보는 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왜냐,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 이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또 한 뼘 확 성장했다라는 걸 내가 눈으로 많이 확인했거든. 그러니까 지원은 해보시되 부담감은 좀 내려놓아라.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 오늘 자율중이랑 국제중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좀 심도 깊은 이야기가 필요하거든. 예를 들면 뭐 자기소개 쓰는 방법이라든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반응이 좋다면 한번 이야기해 볼 것들을 좀 약속드리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댓글로 좀 많이 남겨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영상을 앞으로 찍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